1반 오늘도 재밌는 한국사 수업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배울 내용은 4.19 혁명으로 시작된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246쪽을 펼치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일단 6.25 전쟁 배웠었죠. 일단 미소 양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북한의 전면적인 북침이었을까요? 남침이었을까요? 남한을 침략했으니까 남침이겠죠. 그래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유엔에서는 북한을 침략국으로 규정을 하고 유엔군을 파병을 합니다. 이때 메가더 장군의 지휘하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게 되죠. 그리고 서울을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중국군이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밀고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해서 서울을 빼앗기게 되고 이후에 51년 7월이 되면 38도선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남북한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소련이 정전협정을 제안하게 되고 결국엔 2년이 흐른 뒤 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 영향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엄청났고요. 또 이념 대립이 심화되고 남북한 각각 독재 정치를 하게 되죠. 전쟁 이후에 남북한이 정치 경제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살펴보면요.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직선제로 개헌을 함으로써 또 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 개헌의 이름은 발췌 개헌이었고 그 다음에 4.4 오입 개헌을 통해서 현임 대통령,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그런 개헌을 하게 됩니다. 3대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었고요. 독재 체제를 이후에 강화를 하게 되죠. 경제적으로는 이제 전후 복구를 위해서 귀속 재산을 매각하기도 하고 또 원조 물자를 분배를 했습니다. 미국이 잉여 농산물을 굉장히 많이 원조를 해줬는데 그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을 했죠? 삼백산업이라고 했죠. 밀가루, 면화, 설탕이 모두 하였기 때문에 삼백산업이라고 했고 북한에서도 이제 천리마 운동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2번을 보면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자, 기억의 조치가 무엇인지 보면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긴급한 군사적 조치가 요구된다 라고 하고 있죠. 긴급한 군사적 조치에 이어서 이 자료의 이름이 유엔 결의문이죠. 유엔에서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유엔군 파병. 1번은 유엔군 파병이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궁금한 친구들은 댓글 달아주면 되고요. 3번은 이승만 정부가 다음과 같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읽어보면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허위인 줄 알면서 적시 또는 유포하거나 사실을 고의로 왜곡하여 적시 또는 유포함으로써 민심을 혼란케 하여 적을 이롭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했고요. 또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결사 집단 또는 단체를 위하여 또는 그 지령을 받고 집회하거나 문서, 녹음반, 기타 표현물을 반포하여 공연히 헌법상의 기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상의 기간이라 함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말한다. 국가보안법 3차 개정. 자, 이 내용은요. 일단 보도록 합시다. 까닭은 잇따른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모습이 보였죠. 이에 이승만 정부는 1960년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야당과 언론을 견제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서 못 본 친구들은 다시 화살표 뒤로 가기 누르면 될 거예요. 60년에 이제 4대 대선이 이루어지죠. 4대 대통령 선거에 자유당의 이승만이 대통령의 후보에 출마를 하게 됐고 민주당에선 조병옥이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는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장면이 출마를 했는데 일단 이 조병옥이라는 사람은 심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심장이 좋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한 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부통령 선거였죠. 부통령 선거였는데 당시 이승만은 굉장히 고령의 나이였어요. 한 86세 정도 되었는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대한제국 때부터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한제국이 언제였죠? 1897년이었죠. 이 97년부터 이때 1960년이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언제 돌아가셔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럴 정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우리 4.4.5 개헌의 내용을 봤었죠. 그때 내용 중에서 선생님이 줄 그어준 게 있었는데, 대통령 거리 시에는 부통령이 그 직임을 승계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임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통령이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승만이 너무 고령이니까 부통령에서 자유당이 어떻게든 뽑혔어야 됐어요. 자유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통령 후보로서 자유당인 이기붕이 뽑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전부터 이런 부정선거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 민주당의 장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정치인이었어요. 지난 선거에서도 장면이 뽑혔었죠. 그리고 이제 이기붕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크게 인기가 많지 않은 사람이라서 부정선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사할 사전 투표 40%를 미리 투표하기도 했고, 또 3인조, 5인조 공개 투표, 짝지어서 공개 투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비밀 투표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선거구를 보면은 100표가 나와야 되는데 150표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미리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이 2.28 대구 학생운동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주도를 하셨죠. 이 당시에 일요일에 장면 후보가 선거 유세를 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북고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선거 유세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등교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등교령이 내려져서 학생들은 많은 항의를 했죠. 일요일에 학교에 모여서 산에 토끼를 잡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경북고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2.28 대구 민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부정선거가 절정에 달하게 됐고, 자,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운동이 일어났는데, 특히나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김주열 학생도 참여를 했는데, 이 김주열 학생이 갑자기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데 며칠 이후에 바다에서 시신이 떠오르게 되죠. 얼굴에는 체류탄이 박힌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체류탄이라는 것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발포를 하는 그런 가스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절대 사람을 향해서 쏘면 안 되는 건데, 군인들이 이제 나중에 발견하고 놀랐던 거예요. 이 가스탄이 얼굴에 박혀 있으니까. 놀래서 이제 수습을 하려고 바다에 이제 숨겼는데, 그게 떠오르게 됨으로써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이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됐고, 이때 당시에 보면은 막 계엄령을 발표를 하고 이제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계엄 사령관이 오히려 발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계엄 사령관도 이게 조금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이승만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라던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승만 독재 정치에 관해서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한 사회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세력은 어디일까요? 누굴까요? 가장 보수적인 집단은 교수입니다. 그런 교수단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4월 26일에 이승만이 하야를 하게 됩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를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고 하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 허정이라는 사람이 과도기적인 그런 정부를 꾸리게 되는데, 다음 대선 이전에 과도기적으로 정부를 꾸렸다고 해서 과도 정부라고 해요. 이때 개헌을 하게 됩니다. 3차 개헌이었고요.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대통령 직선제의 간선제였죠. 내각 책임제의 직선제였죠. 직선제였는데 이제 내각 책임제의 양원제로 구성을 했고요. 이전에 대통령제를 해보니까 독재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의원 내각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었고 국회에서 간선제로 뽑혔습니다. 이후 총선에선 당연하게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장면 내각이 꾸려지게 되는데, 대통령으로는 윤보선, 국무총리로는 장면이었어요. 이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실권이 없었고 실세는 장면, 국무총리였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4차 개헌,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철저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라고 해서 지금도 하고 있죠. 지방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권한을 주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통치를 하게 하는 그런 지방자치제를 시행을 했고요. 경제적으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이런 걸 마련했고 나중에 이걸 수정하고 보완해서 박정희 정부 때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각계각층에서 많이 그런 걸 억눌리고 있었죠. 많은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고 억눌렸던 그런 분노들을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화 요구라던가 평화 통일 요구를 하게 되는데, 민주화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학원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건 요즘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이 아니라 학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어서 자율, 그런 민주화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학도 호국단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군사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없애고 학교에 있어서 민주화를 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도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뭉쳐서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노동운동을 하게 됐고, 시민들은 이제 6.25 전쟁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념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무고하게 살해당한 그런 학살당한 민간인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평화통일을 요구했습니다. 중립화 통일 방안이라고 해서 우리 한반도를 중립화시켜서 통일을 하자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남북협상론, 남한과 북한이 협상을 해서 통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이때 대표적인 그런 구호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였는데, 그러나 이런 장면 내각에선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역량이 없기도 했고, 또 장면 내각이 좀 보수적인 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세력들은 이런 다양한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했고, 그리고 신구파가 이때 분열이 되는데 민주당이 신파구파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분열됨으로써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때 군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일단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북한이 아직 위에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통합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계속 얘기를 하고 이걸 수용해달라고 하면은 북한이 또 이걸 침략 기회로 삼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통일을 얘기를 하고 있죠. 통일을 요구하고 있으면 이 군인들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평화가 도래하면은 이제 군인들은 지킬 게 조금 적어지니까 자신들의 입장이 조금 축소될 그런 걸 조금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장면 내각에서는 군인에 있어서 그런 조금 죄송합니다. 이 장면 내각에서는 군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축소하는 그런 계획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혼란한 상황을 사회 위기로 규정을 해서 이제 군사 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박정희를 비롯한 일단의 그런 군인 세력들이 오히려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군인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지금 이런 결의문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2.28 대구 학생운동, 민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는 배움에 불타는 신성한 각오와 장차 동아시아를 짊어지고 나갈 꿋꿋한 역궁이요. 사회학에 물들지 않은 백합같이 순결한 청춘이요 학도이다. 백만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해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네, 굉장히 민주화를 위한 그런 결의를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4.19 혁명의 의의는 각자 읽어보면 되겠고 민주당이 폭로한 3.15 부정선거 지지사항도 이랬구나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